이건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스 어건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RC 강의하고 있는 탕미현 인사드립니다. 9월 24일 토익 시험 보시고 궁금해서 들어오셨죠? 중요한 정보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해커스 꿀단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오늘의 총평 강의뿐만 아니라 이전 시험에 대한 총평 강의가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적중 예상 특강도 매달마다 선생님 몇 분께서 올리고 계시거든요. 상당히 양질의 자료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5는 난이도 중상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중보다 조금 어려운 상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로 어휘 반, 문법 반 나오는데 30문제 중에서 어휘가 조금 더 많이 나왔거든요. 어휘가 많아진다는 건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법 13문제 나온 게 그게 또 쉬웠냐? 그렇지도 않았거든. 준사활동사 have 뒤에 동사원형 쓸 거냐? 통명사 쓸 거냐? 이런 거 구분해야 되는 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휘도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좀 이따가 문제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사별로 나온 문항수를 확인해 보시면 천치사, 접속사, 부사 항상 많이 나오고 있죠. 합하면 모두 11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천치사, 접속사, 부사, 그래서 모든 단어의 품사를 구분하긴 하여야겠으나 그중에서도 천치사, 접속사, 부사 구분하셔야 요 상당히 많은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거 신경 쓰실 수 있겠습니다. 파트 6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6는 어려워요. 쉬운 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문맥 파악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장 삽입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전체 지문 해석하셔야 되세요. 반드시 해석하셔야 되십니다. 근데 오늘은 또 전체 지문 해석하기도 해야 되는데 요 분사 어휘 문제 중에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요거를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진짜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커스 게시판 보다가 그냥 재밌어서 요거 댓글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한 베스트 댓글이 나는 이런 문제 내는 출제는 그냥 잡아서 머리를 엘리베이트 들어 올리는 거죠. 엘리베이트 하고 싶다. 그만큼 화가 났었나 봐요. 어떤 문제인지 요거부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팅이냐 엘리베이티드냐 구분해야 되는 문제였는데요. 자, 명사, 배, 분사 골라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현재 분사는 웬만하면 하는 이라고 번역하면 맞아떨어지긴 해요. 과거 분사는 수동의미로 된 혹은 해진이라고 해석하면 웬만하면 맞아떨어지긴 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순간도 한 번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볼까요? 제가 예시 문제 하나 가져왔는데요.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방문하는 공원이냐 방문된 공원이냐, 방문하는 공원이냐 방문된 공원이냐, 이게 또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써볼 수 있는 필살기가 뭐냐면요,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수십 번님 명사를 잠깐만 주어처럼 봐서 은는이 가를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수십 번의 명사를 잠깐만 주어처럼 생각해서 은는이 가를 한번 붙여보시고, 분사는 잠깐만 동사처럼 생각해서 주어가 하다냐 되다냐 그거 확인해 보시면 웬만하면 문제 풀려요. 수십 번의 명사는 주어처럼 분사는 동사처럼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공원은 방문합니다인가요? 방문됩니다인가요? 자, 올림픽 공원은 방문합니다. 아니죠. 방문되는 거죠. 관광객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방문되는 거죠. 방문되는 거니까 과거분사 visit를 고르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또 어떤 질문도 많이 받냐면, 선생님, 공원을 방문하는 거잖아요. 공원을 방문하는 거니까 ing를 골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원을 방문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필살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적용해 주셔야 되세요. 주어처럼 봐서 은는이 가를 붙여야 되는 거지, 을을 붙이면 원래 반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원을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원은 방문되는 거니까 과거분사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공원은
elevate라는 동사는 올리다, raise임이에요. 올리는 거냐, 올려지는 거냐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문장 살펴보시면 이 도시가 바꿀 거예요. 브릿지, 다리를 한강 위에 있는 다리를 공원으로 바꿀 거래. 자, 사진을 좀 가져왔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 한강 위에 있는 다리를 공원으로 바꿀 거래요. 그냥 다리 위에 있으니까 그 공원은 올리다가 아니라 올려지는 거죠. 올려진 공원, 공원을 스스로 올리는 게 아니에요. 공원이 뭔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올려지게 된 거니까. 그래서 다시 사진 보여드리면 요 한강 위에 있었던 건데 이 한강 위에 있는 다리를 공원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요 다리를 공원으로 바꾼 거니까 올려진 공원. 그래서 정답은 과거분사 elevate를 고르시면 되는 문제를 확인해 봅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의 관계를 보시면 명확해요. 공원은 올립니다 아니에요. 올려진 거죠. 다리 위에 짓다 보니까 다리 위에 올라가게 된 공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elevate를 고르시면 되는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6 질문 하나만 더 설명드립니다. 이 문법 문제인데 생각보다 또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명사 셀렉션 앞에 형용사 들어갈 자리인데 저 일단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why 드가 형용사니까 why 더도 형용사예요. 비교급으로만 바뀌는 거지 품사는 안 바뀝니다. why 드가 형용사니까 why this도 형용사예요. 최상급으로 바뀌는 거지 품사는 유지해서 갑니다. 그래서 비교급이냐 최상급이냐 요 두 개의 형용사 가지고 고민을 좀 하셨는데 앞에 더가 있잖아요. 더가 있으니까 더가 있을 때는 최상급이라 쓰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정답 B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지요. 요 어휘 좀 챙겨주세요. A selection of, a selection of, a selection of 이렇게 쓸까요? A selection of 다양한 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 셀렉션 자리에 뭐를 써도 괜찮냐면 a range of 다양한 이란 표현을 쓸 수 있지요. 비슷한 표현으로 an array of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variety of 이런 거 진짜 유명하다. variety 이런 것들. 근데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을 때 그 앞에 wide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다양한. 근데 지금은 the wides니까 최고로 다양한 정도로 번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꽃가게가 새로운 가게를 서울에 열 준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제공하겠습니다. 최고로 다양한 꽃다발들을 그 지역에서 제공하겠습니다. 문장 넣으라고 하는데 문장 삽입은 정확하게 문제 푸시면 안 되세요. 전체 주문 보신 다음에 문맥 파악하신 다음에 정답 고르셔야 되십니다. 그래야 오답 속어도 수월해요. 그래서 뒤에 내용 먼저 보고 올게요. 단식해서 프리 샘플들을 받을 수 있어요. 오프닝을 기념해서. 그래서 오픈할 건데 프리 샘플 줄 건가 봐요. 그리고 가게는 매일마다 엽니다. 휴일만 빼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문장 삽입으로 가보면 앞뒤 문장과의 연관성을 조금 더 신경 써보자면 앞에 문장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꽃다발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위치는 여기예요. 여기 오셔서 여기이고요. 여기에서 프리 샘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한 게 적절하겠죠. 갑자기 도시 서울의 특징을 언급한 거 어색합니다. 앞에서 서울에서 열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서울의 특징을 언급하는 거 어색하죠. 반면에 가게 위치를 설명해 줘야 프리 샘플 받으러 갈 거잖아요. 정답은 그러므로 A 고르시면 되는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또 준사역동사 help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 문제였는데 자, help의 특징을 확인해 보자면 help는 있잖아요. 누구를 돕는 거지 목적을 쓰고 그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쓸 수 있어요. 돼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돼요. 투부정사도 돼요. ing 안 돼요.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 씁니다. help him to do도 되고요. help him do도 돼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자리 진짜 특이하죠. 동사 원형도 가능하더라. 동사 원형과 투부정사 여기 가능한데 근데 이 와중에 뭐도 아셔야 되냐면 목적어 중요하지 않다면 생략하기도 하더라고요.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help do 돼요. help do 가능합니다. help to do도 가능해요. 장난 아니지. help 바로 뒤에 동사 원형 됩니다. 동사 원형 돼요.
RC에서 생각보다 자주 보여요. 문법 문제 안 나오더라도 독해하다 보면 또 많이 보입니다. help의 특징 챙겨주세요. help는 목적을 생략하다 보니까 바로 뒤에 동사 원형도 가능하고 투부정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도 그래서 새로운 광고 캠페인이 도왔습니다. 목적어 생략되고 그 뒤에 목적격 보어자의 동사 원형 나온 걸 확인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persuade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죠. 설득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럼 자, 이해하셨는지 봐주세요. persuade 대신에 뭐를 넣어도 괜찮겠더라. 뭐를 넣어도 괜찮아요. to persuade 그것도 괜찮겠더라. 자, 기억해 주세요. help의 특징입니다. 동사 원형도 되고 투부정사 되지만 ing 안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는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확인을 보러 가죠. 사진 2장 가져왔어요. 제가 아까 우리 강사실 건물에 있는 이 우편한 사진 찍어왔어요. 이거 mail receptacle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오늘 시험장에서 reception 고르시면 안 됐어요. 메일들을 적절한 receptacle에다가 넣어주세요. receptacle, 우편함이라고 얘기할 때 mail receptacle, 이 receptacle이 뭐의 의미냐면 컨테이너 의미가 있습니다. 용기, 보관함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메일 보관함, 메일 receptacle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제가 하나 더 가져왔어요. 이해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쓰레기통. 이런 거 우리 카페에서 많이 보는 형태의 쓰레기통이잖아요. 이런 거 뭐라고 하게요? trash receptacle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trash receptacle 그런 표현 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장에 receptacle 나왔어서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또 어떤 문제도 나왔냐면 그래서 잘못된 우편함이냐 이게 또 false든 wrong이든 한국말을 번역해보면 둘 다 잘못된 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영영사전을 찾아보시라고 자꾸 권유드리는 이거 뭐냐면 영영사전에서 false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를 untrue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이 아닌 거, untrue, 사실이 아닌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false가 자주 수식하는 명사는 false information, 잘못된 정보 이런 거. 그래서 틀린 정보를 얘기할 때 사실이 아닌 정보. 근데 사실이 아닌 우편함은 아니겠죠. wrong이 not correct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그래서 정답은 wrong 고르시면 되는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rong은 not correct, 적절하지 않은 우편함에 넣어서 적절하게 지금 답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B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앞부분이 배치게 되어서 처음부터 막 멘탈이 탈탈 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랑은 동사 어휘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scovered냐, vote냐 구분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 수동태의 특징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 삼형식의 수동태 먼저 말씀드릴까? 삼형식의 수동태는 자 간단한 문장 하나 쓸게요. 일단 능동 문장 써보면 내가 커피 샀어요. I bought coffee. 능동인데 요거 수동태를 바꾸게 되면 목적어 주어져려 오고 coffee. 동사는 be, pp를 씁니다. was bought. 그리고 마지막에 주어 있었던 말은 전치사 by 대로 쓰게 되거든요. by me.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 삼형식 동사 뒤에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 있다 없다 목적어 쓸 수 없어요. 자, 삼형식 동사는 수동태가 되면 수동태가 되면 동사 뒤에 목적어 쓸 수 없더라. 근데 오형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목적격 보어까지 쓰는 게 오형식인데 이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가 보어 자리에 오는 품사가 자 목적어와 동격의 관계라면 명사 씁니다. 반면에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면 형용사 보어 씁니다. 일단 요거 아셔야 이제 문제가 이해되실 거예요. 다시 보어 자리는 명사는 형용사를 쓸 수 있는데 얘가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로 주어 자리를 쓰게 되는 거고 동사는 be, pp로 쓰게 되는 거고요. 요 뒤에 있는 보어는 그대로 내려와요. 보어 그대로 내려와요. 자, 명사나 형용사 형태의 보어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내려오고 이제 주어였던 말은 전체사 by 대로 쓰는 건 동일하고요. 그래서 수동 동사 뒤에 명사나 형용사 보어 남을 수 있어요. 수동 동사 뒤에 명사나 형용사 보어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오형식 동사 vote, 선출하다,
뽑다 라는 뜻의 5형식 동사가 정답이 됩니다. 반면 discover는 3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3형식 동사는 동사 뒤에 3형식 동사는 수동 동사 뒤에 명사 쓸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안 돼. 해석이 뭐 어떻게 되는 것 같더라도 discover는 3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형식 동사 what 아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이 문장을 능동으로 한번 바꿔왔거든요. 능동으로 바꾸면 이런 거겠죠. 이 독자들이 뽑았어요. 서울을 가장 좋은 도시라고 뽑았어요. 이게 이제 수동으로 바뀌면 수동 동사 뒤에 the most favoritely 명사 보어가 남은 형태이더라.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5형식 동사 많지 않아요. 몇 개만 아시면 되세요. 몇 개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토익 공부 해커스에 오시면 되세요. 그럼 또 중요한 5형식 동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KFC, 맥도날드, 넬 이렇게 설명드리거든. 그때 5형식 동사를 취하는 동사예요.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냥 넘어가기엔 또 너무 찝찝해서 잠깐 확인할게요. 자, K가 keep, F가 find, C가 consider, M이 make, A가 임명하다, appoint, 부르다, call, 이름 짓다, name, 뽑다, 선출다, elect랑 비슷한 표현, vote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거든요. never로 두다, leave까지. 그래서 몇 개 없어요. 몇 개 알고 계시면 이런 문제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거 설명드리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다는 걸 생색도 슬쩍 내봤어요. 저랑은 이제 동사 문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문제는 수태시 순서로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제일 먼저 수 확인하시면 되세요. 단수, 복수 맞는지. 수를 봤는데 해결 안 되면 태 보시면 되세요. 능동, 수동 맞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면 마지막으로는 시제 보시면 되세요. 수태시. 순서대로 수태시예요. 드립다 시제부터 보는 거 아니에요. 수부터 확인하시고 해결이 안 되면 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면 시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 streamline은 복잡한 거를 간소화하다 라는 뜻의 동사로 챙겨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 빈칸 자리 동사 자리였는데 수일치는 다 되긴 해요. 주어가 단수이고 둘 다 단수 동사입니다. 태에서 갈리죠. A가 능동, 수동, A가 능동, B가 수동. 웬만한 동사는 3형식 동사예요. 웬만한 동사 3형식. streamline도 3형식 동사입니다. 근데 명사 목적어 있으니까 그 운영을 간소화하다. 그래서 정답을 능동입니다. streamline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간소한 후에 수익이 빠르게 많이 증가했어요. 정답 A인데 이게 또 앞으로의 시험에 대비를 해보자면 전 이 문제를 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혹시 보기에 streamlined가 아니라 head streamlined가 있었더라면 요것도 혹시 자신 있게 정답을 고를 수 있으시겠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하고 싶더라고. 보기 streamlined가 아니라 head streamlined가 있으면 이것도 정답이 되긴 해요. 그거 잠깐 설명드릴까요? 이게 head pp면 과거 완료인데 과거 완료는 언제 쓰냐면 현재 이전에 과거 사건 2개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집중하고 한번 봐주세요. 자, 과거 사건 2개인데 2개의 과거를 제가 1번, 2번이라고 잠깐만 해보면 둘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옛날 과거는 몇 번? 1번. 그래서 2개의 과거 사건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옛날 과거를 과거 완료 시제 헤드 PP로 쓰거든요. 비교해서 최근 과거는 단순 과거 시제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요. 과거 완료가 그래야 2개의 과거 사건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옛날 과거를 헤드 PP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제도 한번 살펴보시면 회사가 운영을 간소한 후에 그 이후에 increase를 보이세요. 과거 시제네요. 수익이 증가했대요. 수익 증가가 과거 시제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간소한 거겠지. 그래서 간소한 거를 헤드 PP로 써도 돼요. 근데 어차피 간소한 것도 과거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 과거 시제로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오늘은 단순 과거 시제가 정답이 되긴 하였으나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단순 과거 시제 사라지고 헤드 PP가 보일 수도 있어요. 시제 따져봐야 되는 순간에 헤드 PP 굴리실 수 있겠는지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터 갈씨 장종훈 쌤입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시험이 조금 어려웠다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토익 시험이 어려웠을 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익은 어차피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점수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문제 틀렸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음번 시험에는 어떻게든 맞출 수 있도록 제가 필요한 개념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가 어려웠다. 이거 진짜 어려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그에 대한 근거가 몇 개가 있거든요. 우리 9월 10일 토익 시험 평점이 689점이었어요. 보통 680점 정도로 맞추는 것을 이 토익에서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시험이 689점이었으니까 평균보다 한 10점이 더 높았잖아요. 9점에서 10점 정도 맞죠? 이 말인즉슨 이번 시험은 조금 어렵게 내서 난이도가 이번 시험은 이제 평점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보고요. 특히 파트 7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멘붕이 왔다라고 게시판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분들이 싫어하는 기사문은 2개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원래 파트 7이 조금 어려워지면 기사문이 막 3개, 4개 막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2중, 3중에 막 들어가 있고 기사문이. 근데 오늘은 이게 단일 지문 기사문 1개, 3중 지문에 들어가 있는 기사문 1개, 이렇게 한 개 사이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기사문 자체의 난이도는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대신에 동의어가 조금 어려웠고 의도 파악은 조금 쉽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동의어와 의도 파악 문제를 중점적으로 한번 잡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이제 자유 게시판이 또 있어요. 그곳에 가시면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예상 정답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거기 가면 유저끼리 막 토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뭔가 잘 몰랐던 것도 배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예측 점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시간 정답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가 알기로 치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치킨 이벤트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가 보시고 지금부터 이제 들어갈 건데 학생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거 선생님 저는 토익 시험을 칠 때 파트 7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을 찍었거든요. A가 정답이 많았어요. B가 정답 많았어요. C가 많았어요. 이런 걸 막 물어봐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모두에게 공평했어요. A, B, C, D 전부 다 공평하게 나왔어요. 뭐 4개, 3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에 무엇으로 찍느냐 상관없이 그냥 점수대가 골고루 여러분들이 찍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안 찍는 거겠죠. 맞죠? 네, 앞으로는 안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랑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파트 7. 선생님, 저는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풀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파트 7을 풀 때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파트 7에 나오는 단일 지문 하나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급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요, 보통. Thank you for your donation. 바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바로 들어가지 말고 제가 이렇게 바로 들어간 걸 뭐라고 하냐면 목적 없는 글 읽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신문 읽듯이 안 그러면 소설책 읽듯이 그냥 이 지문을 읽어봤자 머릿속에 남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트 7 문제를 푸실 때는 무조건 질문부터 보시고 지문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지문 있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질문을 보고 나서 이 정보를 찾아야 되겠다. 이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별로 풀이 방법이 다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몇 가지 알아야 되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질문들을 딱 봤을 때 영어로 된 질문 너무 힘들다 고민하지 마시고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돼요. What the notice mainly about? 무엇에 관한 걸까? Purpose, 목적이 뭐야? 그래서 이 질문에서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주제, 목적이구나 라고 알 수 있거든요. 주제, 목적이란 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지문의 앞부분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확인하고 주제, 목적이다. 지문 앞부분으로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when으로 시작하거나 where로 시작하는 문제를 딱 봐요. 그럼 나 이제 지문으로 올라가서 언제 발생하는지 찾아야지.
나 이제 지문으로 올라가서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찾아야지 이렇게 목표를 갖고 올라가게 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질문뿐만 아니라 보기를 보고 올라가야 되는 문제들도 따로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쭉 보시면요. 아, 이런 질문 속에서는 사실 유무를 확인해야 돼요. 사실 여부를 존재 유무라든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만약에 만나 계시면 무조건 보기를 한 개 보고 지문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행동 방식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파트 7을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질문을 봤을 때 어떠한 유형의 질문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그게 됐다라고 가정하고 지금부터 들어가 볼 건데요. 일단 요거 이제 단어 3개가 쭉쭉쭉 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동의어, 그러니까 문맥상의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파악해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선 이 동의어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문맥을 읽으셔서 이 동의어가 어떤 단어로 쓰였는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알아내셔야겠습니다. 괜찮나요? 좋습니다. 여기 살짝 오타가 있네요. 예, 여기 on 대신에 어라고 적어주시고. 자,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relax. 선생님, relax가 어떤 의미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relax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좀 편하게 앉아있는 상태, 편한 상태, 이게 relax인데요. 그럼 동의어로서 loose가 맞지 않나요? 라고 물어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loose, 풀어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약간 loose한 분위기, 약간 loose 되어 있다, 이런 느낌으로도 쓰긴 쓰는데 문맥을 잘 보자고요. 문맥을 잘 보시면 우리는요 가졌습니다. 우리는 가집니다. 뭐를요? 지금 뒤를 보니까 런치, 점심이에요. 나의 동료들과 오늘 어디에서? 카페. 길 건너 카페에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이 릴렉스는 런치를 꾸며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런치라는 것은 식사잖아요. 점심 식사, 그렇죠? 그러면 풀어진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조금 informal, 비공식적이라서 편안한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께 생각해 보세요. 풀어지는 여러분들 셔츠나 안 그러면 벨트 이런 게 풀어져 있는 느낌이고, 인포멀은요 분위기 전체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포멀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의 반대는 약간 릴렉스해서 인포멀하게, 편안하게. 야, 이거 정답 A라고 했잖아. 야, B라고 했잖아. 이런 게 인포멀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정답을 인포멀로 고르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게 이제 비격식적인 편안한이라는 표현이란 걸 아셔야지 정답을 인포멀로 고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문 전체를 다 해석을 해봤을 때도 그냥 여기에 이제 그 informal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라고 쳐야지 여러분들께서 이 문장 전체에 알맞은 단어를 골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정답은 informal이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두 번째 동의어 문제 나올 것 같은데, 두 번째 동의어 문제는 present나 안 그러면 propose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잘 보면 지금 offer라는 단어의 밑줄이 그어져 있지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 offer라는 단어가 과연 present냐 안 그러면 propose냐, 요거를 이제 골라야 되는데, 지금 이 문맥을 한번 보자고요. At the conference, 그 회의에서 그 회사는요 will offer, 제공할 거래요. 뭐를요? findings, 뭔가 발견했나 본데요. 어떤 거요? 지금 뒤를 보니까 우리의 extensive, 광범위한 research, research project, 뭔가 연구를 하는 계획, 연구하는 어떤 일이 있었나 보네요. 무엇에 관해서? climate change. on이란 전치사가 무엇에 관해서라고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 프로젝트에서 발견한 무언가 봐요. 오케이. 이걸 통해서 알게 된 무엇인 것 같은데, 알게 된 무엇을 어떻게 할까 과연?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요거 의미가 조금 비슷하거든요. 잘 보시면 여러분들 present 같은 경우는 제시하다 혹은 보여주다라는 표현으로서 많이 써먹어요. 이게 명사면 선물인데 여러분들께서 동사로 쓰면 제시하다, 보여주다라는 의미. 그러면 propose는 뭐냐? 제안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선생님, 제시랑 제안이 어떤 게 다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제안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맥 밖에 있는 것, 새로운 걸 뭔가 제안하는 느낌이에요. 제안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제 카메라 속에서 이렇게 인강을 이제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말고 제가 다른 거 제안한 게 할게요. 그냥 가까운 스타벅스 가서 같이 공부합시다. 이게 제안이에요. 맞죠?
근데 제시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문맥상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느낌? 안 그럼 제시해주는 느낌이에요. 문맥상에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랑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러면 우리 하는 것처럼 약간 밑줄 긋는 걸 제가 한번 제안해 볼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propose보다는 여기서는 present. 요게 조금 더 정답에 가까웠습니다. 문맥상.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이 offer라는 단어의 동의어로서 오늘은 present. 요게 정답에 더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동의어 문제 풀 때는 문맥을 반드시 먼저 파악하세요. 문맥. 아시겠죠? 단어만 볼 것이 아니라 문맥부터 먼저 파악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해보니까 맞습니다. 컨퍼런스에서 회사가 제공을 하겠죠. 맞죠? 무엇을 프레젠트 하는 거예요? 무엇을 제시하고 제안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결과물, 발견한 것들이겠죠. 무엇에 대해서 프로젝트, 기업 변화. 끝. 괜찮아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의어 문제 오늘은 2개였으니까 딱 2개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도 파악 문제를 한번 다뤄볼 건데 의도 파악 문제는 문제풀이 전략이 존재하죠. 당연히. 어떻게? 시간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의도 파악은요. 누가 yes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yes를 몇 분에 말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8시 2분. 다음 중 8시 2분에 장종원 선생님이 yes라고 말했다. 이 말의 의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맞출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yes라고 그냥 말했어요. 조 선생님 왜 yes라고 하는 거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잘 들으세요. 바로 앞문장의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야 오늘 촬영 끝나고 뭐 먹을래? 감자탕, 떡볶이, 마라탕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마라탕? yes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럼 바로 마라탕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맞죠? 문맥상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문장을 파악해서 앞문장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Yes. 알겠다는 겁니다. 진행시켜. 바로 갑니다. 자, 의도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My schedule is free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내 스케줄은 free다. 선생님,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저도 아직은 모릅니다. 문맥상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아야죠. 이 문장만 보고는 절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하다가 저 스케줄 비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자, 그럼 볼게요. 자, 제키가 말합니다. 제키쌤 지금 옆반에서 촬영하고 있어요. Can you help me with some gardening this weekend? 야, 이번 주말에 some gardening, 내가 이제 정원 일을 조금 해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말하니까 제가 Of course, 물론 할 수 있어. My schedule is free. 내 스케줄이 free, 무료라고 하겠어요? 안 그러면 이거 비어있다라고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야, 가드닝 도와줘. 괜찮아. My schedule is free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 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제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있다라는 거지. 봅시다. He has enough time to help her.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 어떤 시간? 그녀를 도와줄 충분한 시간이 있대요. 이거지요. 근데 B는 뭐예요? 그는 원합니다. 영어를 공부하기를. 이번 주말에. 영어 공부는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내 스케줄이 비었다고 해서 갑자기 영어 공부로 가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문맥상 내가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말하면 이 정원이를 안 도와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맞죠? 물론 안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문맥상 술술 풀리고 있잖아요. 지금 도와주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A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맥상의 의미를 잘 파악해 주셔야 돼요. 문맥상 기억하시고 계속 갑니다. 오호,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free 대신에 또 나올 수 있는 단어도 뭐 있습니까? available, open, 이런 단어들도 있겠죠. 맞죠? 비어있다 이런 표현도 다 됩니다. 계속 갑니다. 오호, 두 번째 의도 파악 문제네요. 볼까요? That should be acceptable. accept, 여러분 acceptable이 어떤 의미예요? 원래 accept는 받아들이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acceptable, 수긍할 만하다, 받아들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수업하다가 여러분 말씀하신 거 받아들일 만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받아들일 만하냐 이거죠. 모릅니다.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문맥을 한번 파악해 볼게요. We can meet at 2 p.m. for the conference call.
우리가 이제 만나가지고 2시에 만나자. 무엇을 위해서? Conference call, 화상회의, 전화회의를 위해서. 이때 만나 전화회의를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Does that time work? 여러분, work가 일하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표현도 돼요. That works to me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모두에게 가능할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work라는 동사 조심해야 돼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두에게 가능할까? 라고 말하니까 I think so.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But let's check with the team. 야, 그 팀이랑 같이 하는 컨퍼런스 콜이니까 한번 체크해보자. We will make sure.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돼. 뭐를요? that이야. That should be acceptable for everyone.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고 모두가 가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문맥상 그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가능해야지 이 컨퍼런스 콜을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보도록 할까요? All team members. 모든 팀 멤버들은요, are available to attend the meeting. 모든 팀 멤버가 미팅에 참석할 수 있다. 그러면 진행시키자 이 말이잖아요. 좋네요. 자, 그런데 B를 볼까요? They should reschedule. 그들은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미팅을요. 다른 시간으로. 여러분, 지금 다른 시간을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은요, acceptable, 받아들일만 하다라고 했으니까, 야, 모두가 받아들일만 한지 일단 먼저 확인해야 돼.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모두가 이거 지금 미팅에 참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확인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A로 가셔야 됩니다. 문맥상 가장 적합한 의도를 파악해내셔야 된다 이겁니다. 맞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의도 파악 문제 여러분들은 무조건 바로 앞에 있는 문장 구조를 잘 보고 푸셔야 됩니다. 보통 이런 의도 파악 문제는요. 매번 시험에 2개씩은 뜹니다. 매번 시험에 2개가 뜨고요. 재밌는 거 방금 전 앞에 풀었던 동의어 문제 매번 시험에 보통 3개 정도 나오거든요. 2개에서 3개. 근데 보통 3개가 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시험 종료 5분 남았습니다 라고 감독관님이 말씀해 주시거나 안 그러면 시험 안내방송이 나오죠. 그때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에이 5분만 이렇게 긴 지문을 어떻게 풀어요? 아니지.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라고 말하면 너 동의어랑 의도 파악 풀었어? 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동의어랑 의도 파악은요. 각 문제당 1분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고 지문 전체를 못 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문장을 보고 그냥 풀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많게는 2-3문장, 적게는 1문장만 보고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동의어와 의도 파악 문제들은 이악 물고 풀고 나오셔야 합니다. 왜? 저랑 공부했으니까.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 잘 보세요. 이 난이도는 어차피 상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어려웠다 쉬웠다 이거 이제 9월 10일 시험이에요. 9월 10일 시험. 이 난이도가 어려웠다 쉬웠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막 이렇게 여기에 막 감정이 막 이렇게 오르내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존재하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의어 문제나 의도 파악 문제는 반드시 풀고 나오셔야 됩니다. 특히 시간이 많이 부족할 때도 풀 수 있으니까. 다만 이런 기사문이라든지 안 그러면 추론 문제 있죠. 추론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문 속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추론해서 풀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700점이나 800점이 아직 넘지 않으셨다면 과감하게 버리셔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800점, 900점, 선생님 저는 900점 이상 갈 건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런 문제를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데 내가 아직 받은 점수가 900점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보통 이런 기사문이나 추론 문제를 날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화끈하게 찍어버리시고 다른 문제 풀면 되거든요. 200문제를 다 맞추러 시험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맞춰야 되는 문제만 맞추러 가는 거니까. 맞죠? 자, 그럼 이제 어떤 문제를 또 맞춰야 되느냐? 당연히 주제나 목적. 주제나 목적 문제는 비교적으로 지문의 윗부분의 정답을 내용을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시간이 없을 때 이거 진짜 필살기인데 잘 들으세요. 각 지문별로 첫 번째 문제만 빠르게 푸는 전략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시간이 많이 안 남았어.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이 지문 너무 긴 게 많이 남았어. 못 풀겠다 싶으면 각 지문별로 첫 번째 것만 건지는 방법도 있어요.
요건 진짜 급할 때 쓰는 건데 각 지문별로 첫 번째 문제는 보통 주제 목적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5문제는 막 이렇게 빨리빨리 풀 수 있거든요. 주제 목적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푸셔야 되고 그 다음 육하 원칙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하 원칙 문제를 풀 때는 표적수사, when으로 시작하는 문제면 시간을 올라가서 찾고 where로 시작하는 문제는 장소로 올라가서 찾고 who로 시작하는 문제는 사람을 막 찾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런 육하 원칙 문제도 여러분들이 표적수사를 잘한다면 이 내용 찾아야지, 이 내용 찾아야지 그것만 잘 아신다면 육하 원칙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거죠. 주제 목적 육하 원칙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not true 문제, 사실 여부 문제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보통 이제 700점대에서 노려볼 만한 문제고요. 사실 추론이나 기사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가 700점대라면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여기에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 문제들만 잘 건진다 하더라도 팟 7에서 여러분들이 700 이상 올라가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점수 잡는 해커스.